안녕하세요. 보다부동산TV의 공인중개사 김경렬입니다. 오늘은 양도소득세 5번째로 토지와 관련된 내용으로 농지, 임야, 주택의 부속토지의 사업용 토지인지 비사업용 토지인지 여부 판단과 토지의 양도세 등 세금 이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토지는 물리적 절대량을 증가시킬 수 없는 부증성의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는 효율적 이용이 요구됩니다. 우리나라 안에 모든 토지를 28개의 법정 지목으로 분류했습니다. 그 28개 지목에 대해 각각 그 목적과 용도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과 용도에 맞게 사용하면 사업용 토지로, 그렇지 않으면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오늘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사업용 토지와 비사업용 토지를 조금 더 알아보면 사실상 지목에 따라서 본래의 목적과 용도에 맞게 사용하면 바로 사업용 토지가 됩니다. 반대로 본래 목적과 용도에 맞게 사용하지 않으면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되어 양도시에 양도소득세가 중과세됩니다. 사업용 토지와 비사업용 토지의 적용세율과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보면 사업용 토지는 기본세율이 적용이 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이 됩니다. 비사업용 토지는 기본세율의 10%가 중과세됩니다. 과거에는 비사업용 토지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았지만 현재는 비사업용 토지에도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양도일을 기준으로 전체 기간을 목적에 맞게 사용했다면 당연히 사업용 토지가 되지만 일부 기간만을 목적에 맞게 사용했다면 아래 세 가지 중 한 가지를 충족해야만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경우로 전체 보유기간 중에서 60% 이상을 목적에 맞게 사용했다면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양도일로부터 직전 5년 동안 3년 이상을 목적에 맞게 사용했다면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양도일로부터 직전 3년 동안 2년 이상만 목적에 맞게 사용했다면 사업용 토지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측 그림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양도일을 기준으로 총 보유기간 중에서 60% 이상을 목적에 맞게 사용했다면 사업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경우로 그림에서 보시듯이 양도일을 기준으로 직전 5년 중 3년을 목적에 맞게 사용했다면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5년 중 3년을 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않았다면 세 번째 경우로 직전 3년 동안에 2년 이상을 목적에 맞게 사용했다면 사업용 토지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사업용 토지로 인정을 받으면 일반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내용으로 농지의 사업용 토지 판단 방법입니다. 농지가 사업용 토지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제촌 요건과 두 번째로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첫 번째로 제촌 요건은 농지에서 효율적으로 경작을 하기 위해서는 농지 소재지에서 거주를 하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농지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에 거주하면 제촌 요건이 충족됩니다. 만약 농지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에 거주하지 않고 있다면 두 번째로 농지 소재지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면 제촌 요건이 충족됩니다. 농지 소재지나 농지 소재지와 연접한 곳에 거주하지 않고 있다면 세 번째로 농지 소재지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면 제촌 요건이 충족됩니다. 여기에서 직선거리 30km 이내는 네이버 지도 등을 통해서 거리를 측정합니다. 두 번째로 자격 요건을 보시면 농지에서 자격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농지를 8년 이상 제촌 자경한 경우에는 해당 농지를 양도할 때 1억 원까지 양도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농지의 자격 요건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거주자가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면 자격 요건이 충족됩니다. 두 번째로 경작이나 재배에 상시 종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면 자경으로 인정합니다. 하지만
다음 기간은 작용기간에서 제외됩니다. 첫 번째로 사업소득 및 총급여액의 합계가 3,700만 원 이상의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입니다. 여기서 과세기간이라고 하면 소득세에서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합니다. 여기서 금액 3,700만 원 이상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최근에 국세청에서는 사업소득이나 급여소득이 3,700만 원 이하라도 작용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국세청의 시각은 전업으로 농사를 지을 때 작용으로 인정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업소득 총수익 금액이 복식부기 의무자 수익 금액 기준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작용기간에서 제외됩니다. 여기에서 복식부기 의무자라고 하면 재무상태표를 작성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재무상태표를 과거에는 대차대조표라고 했었습니다. 대차대조표라고 하면 금방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경우는 작용기간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이번 내용은 제촌작용을 하더라도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경우입니다. 농지가 도시지역에 있으면 사업용으로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지역 구분을 보시면 서울과 광역시 그리고 세종시와 시지역입니다. 이 네 군데를 통틀어서 도시지역이라고 분류합니다. 여기에서 광역시의 군지역과 세종시와 시지역의 읍면지역은 비도시처럼 취급합니다. 도시지역 편입일을 기준으로 사업용과 비사업용을 분류하기도 합니다.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후에 농지를 취득했다면 비사업용 토지가 됩니다. 두 번째로 도시지역 편입일 전에 농지를 취득했지만 해당 농지에서 1년 미만 동안 제촌작용한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가 됩니다. 하지만 1년 이상 제촌작용한 경우에는 사업용 토지로 봅니다. 이 토지를 도시지역 편입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해야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아서 일반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이 도시지역 농지의 논점을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도시지역 중에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인 경우에만 해당 규정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녹지지역과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지역 안에 있어도 비도시처럼 취급됩니다. 그래서 일반과세를 적용받습니다. 여기에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편입 여부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토지 소재지 아래쪽에 보시면 도시지역 편입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지역 편입일자 확인은 시군구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상속농지의 경우에는 상속일부터 5년 내에 양도하면 사업용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측의 그림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양도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상속받은 농지는 앞에서 살펴보신 일부 기간만 목적에 맞게 사용한 사업용 토지 기간 기준을 따져봐야 사업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당연 사업용 농지라고 해서 무조건 사업용으로 보는 농지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8년 이상 제촌작용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또는 증여받은 농지가 이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도시지역은 아니어야 사업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도시지역 안에서 상속받은 농지라도 상속 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면 무조건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법률에 따라 협의 매수하거나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 인정 고시일로부터 5년 이전부터 보유한 토지는 무조건 사업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 인정 고시일은 사업 시행 인가일을 말합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토지는 2021년 5월 이전까지는 사업 인정 고시일로부터 2년 전부터 보유하면 무조건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1년 5월부터는 개정을 통해서 사업 인정 고시일로부터 5년 이전부터 보유해야 당연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촌 작용을 하지 않았어도 무조건 사업용 농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도시지역 안의 농지로서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해서 종중이 소유한 토지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공해 등의 피해로 소유자의 요구에 따라서 취득한
공장용 부속 토지의 인접 토지는 무조건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방조제 공사로 인한 어민 피해에 대한 보상 대책으로 한국농어촌진흥공사로부터 해당 농지를 최초로 취득해서 8년 이상 작용한 농지는 무조건 사업용 농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추가적인 내용 두 가지를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주말 체험 농지에 대한 내용인데요. 주말 체험 농지는 원래 사업용 토지로 인정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LH 사태 여파로 2021년 3월 29일 개정이 있었고 2022년 1월 1일부터는 비사업용 토지로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유하고 있는 농지를 제촌 작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한국농어촌공사에 수탁해서 한국농어촌공사에서 8년 이상 임대한 농지는 사업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탁 기간이 8년 미만인 경우에는 사업용으로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는 임야의 사업용 토지 판단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임야가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제촌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 제촌 요건은 농지의 제촌 요건과 동일합니다. 임야에서도 제촌 요건을 따지지 않고 사업용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연공원이나 채종림 산지 등 공익상 필요하거나 산림보호 육성을 위한 임야는 해당 기간 동안은 임야 소재지를 따지지 않고 사업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작용 요건인데요. 임야에는 작용 요건이 없습니다. 농지와 임야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히려 농지보다는 임야가 투자하기에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상속받은 임야도 농지 양도 조건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상속 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할 경우에는 사업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내용은 주택 부속 토지의 사업용 토지 판단 방법입니다. 주택 부속 토지가 사업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면적 기준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 면적 기준이라고 하면 도시지역의 경우에는 건축 면적의 5배까지 주택의 부속 토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22년부터는 도시지역에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의 경우에는 건축 면적의 3배까지만 주택 부속 토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도시지역 밖은 10배까지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기준이 되는 건축 면적이 무엇일까요? 이 건축 면적이라고 하면 공중에서 내려다 봤었을 때 그림자가 지는 면적을 건축 면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건축 면적을 기준으로 주택 부속 토지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이번에는 건물 멸실에 대한 내용입니다. 현재 토지 위에 주택이 있는 경우라면 주택을 한 개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이 해당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가 중과세됩니다. 그래서 이 건물을 멸실을 시키면 취득세를 중과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원래 나대지에 건물이 없다면 비사업용 토지가 됩니다. 하지만 건물이 있는 경우에 멸실을 시키면 멸실 후 2년까지는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도인과 양수인 모두에게 좋은 경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번엔 별장의 사업용 토지 판단 방법입니다. 원칙적으로 별장의 부속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중과세 대상입니다. 하지만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건물 연면적이 150제곱미터 이내고 부속 토지가 660제곱미터 이내이면서 건물과 부속 토지 합계액이 기준시가 2억 원 이하이면서 수도권이 아니어야 하고 도시지역이 아니어야 하고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어야 하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아닐 경우에 사업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수도권에서 인천 옹진군과 경기도 연천군 등 접경지역은 비수도권으로 취급해 줍니다. 별장에 대한 아래 사례를 보시면 강원도 등의 별장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아파트나 주택을 구입할 예정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시군구에 별장으로 신고해서 재산세를 별장으로 납부하고 휴양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주택수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시적이라도 임대를 하거나 휴양 목적이 아닌 주거용으로 사용하게 되면 주택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별장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재산세를 별장으로 납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휴양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별장이 주택수에서 제외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번엔 잡종지 등 용도가 불분명한 토지의 사업용 토지 판단 방법입니다. 용도가 불분명한 토지는 재산세 부과 현황을 기준으로 사업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 재산세 부과 현황은 재산세 과세 대장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재산세 부과 현황을 기준으로 종합합산과세 대상인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간주됩니다. 재산세 부과 현황을 기준으로 별도 합산, 분리과세, 비과세나 면제 대상은 사업용 토지로 간주됩니다. 그리고 다음 내용으로 건물을 착공하는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토지만 취득해서 착공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토지 취득일로부터 2년간 그리고 착공일 이후에 건설 기간 동안은 사업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건축 허가를 받고 착공 전에 양도할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간주됩니다. 앞에서 멸실에 대해서 잠깐 보셨지만 건물과 토지를 취득해서 멸실을 하고 새 건물로 착공해서 양도한 경우에는 건물 멸실일부터 2년까지 그리고 착공일 이후의 건설 기간 동안을 사업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착공일 기산점은 건축 허가 받고 착공 신고한 후에 실제로 공사하는 시점이 착공일이 됩니다. 실제 공사 개시 시점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 신고서 제출일을 착공일로 봅니다. 이번에는 세금 감면 대상이 되는 토지를 알아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수용되는 토지입니다. 그 두 번째는 8년 이상 제촌 작용한 농지입니다. 다시 앞에 수용되는 농지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수용되는 토지에서 감면받은 세액의 20%는 다시 농특세를 내야 됩니다. 이 수용되는 경우는 첫 번째로 토지 보상, 공익사업 목적으로 수용되는 토지와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토지가 수용될 때를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토지 보상이나 공익사업 목적으로 수용되는 토지는 10%의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 인정 고시일부터 2년 이전에 취득해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업 인정 고시일부터 5년 이전부터 보유해야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감면 대상이 되는 토지는 사업 인정 고시일부터 2년 전부터 취득해서 보유하고 있었다면 10%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 보상과 공익 목적의 수용은 수용 주체가 토지보상법에 의한 수용이거나 정비법에 의한 수용이거나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이어야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토지보상법은 보통 공치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감면율은 10%가 되고요. 만약에 현금 보상을 받지 않고 채권으로 보상받을 경우에는 15%를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감면 한도를 보면 과세 기간별로 1억 원 한도입니다. 5개 과세 기간 동안에 2억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개발 제한 구역 내에 있는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에는 최대 40%까지 감면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세금 감면 대상이 되는 자격농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이 자격농지는 수용되는 토지와 달리 감면세액의 20%의 농특세까지 면제가 됩니다. 그래서 10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요건으로는 8년 이상 제촌 작용한 경우에 대상이 됩니다. 이 한도는 1억 한도고 100% 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세액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감면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 농지 원부와 비료 구입비, 또 농기계 대여 내역, 또 농산물 판매 내역 등을 제출해야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지원부는 농지법 개정으로 2022년 8월 18일부터 농지대장으로 변경 예정에 있습니다. 이 농지원부는 시군구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비료 구입비나 농기계 대여 내역이나 농작물 판매 내역은 농협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중요 요건으로 양도 당시에 농지여야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양도 당시의 농지 여부 판정은 위성사진을 이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농지는 8년 이상 제촌 작용한 경우에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되는 세액 한도는 과세 기간별로 1억까지 5개 과세 기간 동안에 2억 한도로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의하셔야 될 부분은 조세 회피를 목적으로 연도를 나눠서 지분으로 거래해서 감면을 받았다면 가산세까지 추징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양도 전에 분할을 해서 연도를 나눠 각각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각각 1억 원의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를 제촌 작용하면 세금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양도세 6편을 가지고 인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